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강도 20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손위누이를 나타내는 자자가 되겠습니다. 손위누이, 즉 언니죠. 여자 형제 중에서 언니를 나타내는 자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여기 이제 시자죠. 도시할 때 이 시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써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역시 8획이죠. 그래서 손위 누이를 가르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매하면 여자 형제를 가르치죠. 자는 손위 누이, 매는 손 아래 누이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자는 언니고 매는 여동생을 가르치는 거죠. 친자매라고 하는 것은 자매 중에서 아버지와 엄마가 모두 같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매결연이라고 하면 서로 어려움을 도와주자라는 의미로 일종의 동호 그룹을 만드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도시에 있는 어떤 회사나 단체, 기관 등이 농촌 지역에 있는 어떤 마을이나 학교나 기타 어떤 단체 이런 데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서 정기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 봉사라든지 이런 이제 봉사 활동도 하고 이런 이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모회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회 중에서 이제 특히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학부모회를 자모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형이라고 하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누나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자형이라는 말은 매부라는 말과 같은 말로 쓸 수 있는데요. 매부는 자형, 즉 손위 누이의 남편을 얘기하는 거고 매제, 즉 손 아래 누이의 신랑을 얘기하는 거죠. 해서 매부는 매제와 자형을 함께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형이라는 말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고 매형이라고 쓰는데요. 원래 매형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왜냐하면 매자가 손 아래 누이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현대 한국어에서는 자형 대신에 매형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자는 캐다 라는 의미의 채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캔다라고 하는 것은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들춰내는 것도 되지만 예를 들어서 숨겨진 정보라든지 이런 비밀스러운 어떤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색해내는 것도 캐다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캐묻다 그러면 꼬치꼬치 물어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해서 총 1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채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찾아서 긁어 모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채집은 단순히 그냥
모으는 것이 아니고 찾아내서 모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곤충을 찾아서 또 내가 친히 잡아서 모은다든지, 또는 역사적이나 고고학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 일들을 발굴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을 채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캐는 걸 얘기하죠. 채석장은 돌산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돌산이 아니고 현재 돌을 채석할 수 있는 산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통상 이제 채석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 잔돌이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열차의 진동을 흡수하기 위해서 철로 밑에 돌을 깔았죠. 그 돌을 캐내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채굴이라고 하는 것은 광물을 캐내는 것, 예를 들어서 석탄이라든지 뭐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캐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취라고 하는 것은 자연물을 걷어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취는 사냥을 하는 것은 채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렵이라는 말로 따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하지 않고 자연물을 취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버섯을 딴다든지 또는 뭐 조개를 캔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인력을 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채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 안 중에서 어느 것인가를 선정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어떤 방안을 선정할 때도 채택이라는 말을 쓰지만, 공모한 어떤 작품을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도 채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채점이라는 말은 시험 문제에 대한 답을 점수 매기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요. 벌채라고 하는 것은 나무를 베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 나무일 때 촘촘하게 심었던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 중간에 솎아내는 것은 간벌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적으로 벌채하면 나무를 이제 일정한 조건에 맞춰서 베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채근이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뽑아내는 것을 채근이라고 하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런 말로 채근은 안 씁니다. 그런 말로는 안 쓰고, 채근이라고 하는 것은 독촉하다, 그런 의미로 이제 주로 쓰고 있고요. 또 꼬치꼬치 묻다, 이런 말로도 채근하다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쓰이진 않죠.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라든지 또는 지붕을 일종의 발코니처럼 활용을 해서 햇빛을 쪼이는 것, 햇빛을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살펴볼 마지막 세 번째 한자는 풍년이라는 의미의 풍자가 되겠는데요. 이 풍자는 이제 일단은 먼저 정자를 한번 먼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약자는 아닌데 이 풍자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조금 이따가 소개할 형태로 주로 쓰이고 있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에서 총 1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이제 실제는 주로 이렇게 쓰질 않고, 이런 풍자를, 이게 곡자죠. 굽다라는 의미의 이 곡자를 위에다 놓고 밑에 콩두자를 쓰는 이런 형태의 풍자를 주로 쓰고 있으니까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다른 한자예요. 다른 한자지만 실제로는 같은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건 참고하시기 바라겠고,
이 풍자는 이제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진 한자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대하는 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농업 사이가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풍자가 들어가는 단어가 현대 한국어에서는 생각보다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풍년이라고 하는 것은 작황이 잘 된 해를 뜻합니다. 풍작이라고 하는 것은 농산물의 수확이 좋은 것을 얘기하고요. 풍부하다.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한번 먼저 보죠. 풍부, 풍요, 풍성, 풍족은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조금 뭐 억지로 라도 이제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를 좀 보면 풍부하다, 이건 물량이 많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요롭다라고 하면 생활이 윤택하고 걱정이 없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성하다, 이거는 가득 차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누가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상을 차렸는데 음식상 위에 뭐 숟가락 하나도 더 올리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음식이 가득 찼다. 그러면 우리가 풍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풍족하다 그러면은 부족함이 없다, 원하는 거에서 빠짐이 없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풍만하다는 조금 이제 다른 말인데요. 원래 이 풍만하다도 이 우위하고 같은 말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지금은 풍만하다를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풍부하다 이런 식으로는 안 쓰고 사람이 살이 찌긴 했는데 보기 흉하게 찐 게 아니고 좀 탐스럽게 찐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부수는 이제 지금 그만두었죠. 이제 다 모두 살펴볼 만한 거는 다 살펴봤으니까요. 세 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실 때 한국어 단어가 어떤 구조로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